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포근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최고 22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답답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가운데 하나지만 사업 예정지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 높이 200m의 초대형 풍력발전기가 무더기로 들어서는 곳도 있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의 한 시골 마을. 한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유영숙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 바로 앞산의 능선을 따라 높이 200m의 초대형 풍력발전기 4기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 씨의 집을 포함해 마을 회관과도 불과 1km 이내로 발전기 소음과 저주파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못 사죠. 우리는 이주해야 됩니다. 저 어떻게 살아요? 제일 가까운데. 거실에 나오면 창문에 아마 그림자가 있을 건데. 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 파괴는 물론이고 미세기후 변화로 인해 양봉과 송이 생산 등 생업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곳의 풍력발전기 건설 위치는 당초 다른 곳이었다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변경됐고 최근 이대로 환경부 승인이 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심사 과정도 생략되고 또 이 계획 입지를 할 때 주민들을 모르게 그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 과정도 없이 같은 발전단지와 인접한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0가구 규모의 마을에서 불과 1km 거리에 초대형 풍력발전기 3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기관에서도 풍력발전시설과 주거시설 간의 이격거리로 1.5km 이상을 권장하고 1.5km 미만은 이주시키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의 피해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풍력 발전을 두고 다수의 찬성과 소수의 반대편으로 마을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풍력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앞 뒷집 간에도 완전히 인연이 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은 환경 피해를 감안해 풍력 발전기를 당초 14기에서 9기로 줄이고 상생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난 8년여 동안 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발전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의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상호 분쟁이 되면 주민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가구별로 20년 동안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서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덕 내 최대 규모인 또 다른 풍력발전 단지에서도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산사태, 또 자연환경 훼손, 주민 생존권이 말살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겁니다. 시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영덕군은 현재 사업자로부터 입안 계획서를 받은 상태로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심의 등 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덕 지역의 풍력 발전기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걸 포함해 모두 176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도의회가 K과학자와 백신산업 지원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열흘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포항 출신 서석영 도의원은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항 영일만 대교 사업의 노선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시도민 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 활성화와 광역철도인 대경선 정차역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교의 총장들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총협은 지난 19일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대로 하자고 의결했습니다. 각 학교의 학칙대로라면 경북대의 경우 오늘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집단 제적 사태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모임인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이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건강상의 문제,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와 계명대가 일반 휴학 신청을 모두 반려한 데 이어 영남대 등도 반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영대, 계대 기준 의대의 전체 재적생은 모두 1,969명. 이 가운데 일반 휴학 신청자는 1,163명으로 의대생 가운데 59%가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당장 경북대는 오늘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일반 휴학은 받아주지 마라. 복학원 접수 종료일이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까지로 복학 시한을 정해두고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수업 진행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리니까 최저 통첩 비슷하게 지금 계속 안내하는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진작에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의대생들도 이제는 교육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 의대생들의 복학 여부와 대학 측의 대응 여부가 이번 휴학계 반려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교와 학생들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보고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산업 기반 지산학 협력 교육 시스템을 통해 흥해 공고를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 등 주요 2차 전지 기업과 설린대, 포항대 등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흥해 공고 졸업생들은 2차 전지 기업에 먼저 취업한 뒤 대학 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걷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경산시가 관리하는 도로였지만 국가 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치료비를 고스란히 낼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 3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동네 병원에 나오는 순간 갑자기 넘어집니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왼발이 빠진 겁니다. 여성의 남편과 간호사가 뛰쳐나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의사가 응급처치합니다. 하수구 덮개는 사고 6분 전 한 남성이 덮개를 지나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도로와 하수구는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하수구 덮개는 이렇게 철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는 1990년대 도로를 깔 때 함께 설치된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2주 가까이 입원한 여성은 경산시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국가 배상 청구하시라. 그렇게 하고는 일단 전화가 끝이었어요. 경산시 측이 언급한 보험은 영조물 보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산시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어 배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넣는 보험료보다 그래가지고 지자체마다 안 넣고 있는 그런 걸로.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보장 항목도 다르다 보니 관리 부실이 확연해 보여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PC방 갔다 나오다가 편의점 갔다 나오다가 저희는 병원 갔다 나오다 하지만 누구나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정말 일단 이런 사고가 안 나게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사고 인근에는 같은 시기에 만든 하수구 덮개들이 있고 일부는 이미 균열이 난 상황.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덮개 전체를 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오늘 세계 산림의 날을 앞두고 포항 지역 환경단체가 산림 파괴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와 산림청이 추진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수종 전환 사업이 산림을 파괴한다며 사업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골프장, 댐, 도시공원 개발, 풍력 발전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가 심각하다며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안전이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국가경찰 사무들이 4년 전 대거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예산은 여전히 수사와 경비 등 기존 국가경찰 사무에 먼저 배정되면서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경북에선 자치경찰 전용 전기 관용차가 각 경찰서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경찰서에서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5년째 담당하는 권효선 경사.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3월이 1년 중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을 만나보거나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가정 내에 방문해서. 물리적 폭력도 계속 증가세지만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폭력까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면서 외근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정식 입건된 경북의 학교폭력 사건은 500여 건. 그런데 지난해에는 900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고 폭행보다 성폭력 사건의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업무 특성상 경찰서 소환보다는 경찰관이 현장을 직접 찾는 일이 많지만 차량 지원은 수사나 경비 등 기존 국가경찰 업무에 밀려서 뒷전인 실정입니다. 전담 차량이 많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신데 또 한 팀이 나가면은 또 저희가 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인 자차를 이용한 적도. 일선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전용 전기차 6대를 마련해 포항, 구미, 안동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내 경찰서 6곳에 전달했습니다.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2021년 자치경찰로 이관된 경찰 사무에 전담 배치됩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들은 일반 경찰차보다 내부가 다소 넓은 차종들로 선택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동 상담실로도 활용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도내 나머지 경찰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우위에 있고 범죄 예방이 조금 이제 밀린다 할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원이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보완하는. 문제는 자치경찰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치안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전기차들도 예산 부족 탓에 한 대당 1,5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차량들입니다. 주민 밀착 치안을 내세우며 출범한 자치경찰.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여 년간 보유하고 있던 일본제철의 주식 4,600억 원 규모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금 확보 등 밸류업 차원에서 양사가 상호 협의하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매각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양사가 상호 지분을 취득할 때는 적대적 인수 합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지분 확보 여지가 사라져 합의하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오부터 1시간 동안 민원실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 곳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내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시계바늘은 금세 정오를 넘깁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판을 출입구로 옮깁니다. 정오부터 1시까지 민원을 받지 않고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며 적은 인원으로 민원 업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휴무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업무 효율과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무원들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밥 먹고 살아야죠. 점심시간 교대로 가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해부터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구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은 지난 2022년 한 차례 논의됐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2년이 넘도록 논란을 방관한 구청장 군수들에게 이번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장 말 한마디에 구청장 군수들이 자기 결정권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입장을 번복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대구 북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하나둘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의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개 구군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번에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나는 데 따라서 아마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우체국을 비롯해 경찰서 민원실, 도서관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경북 15곳을 비롯해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에 기본 72억 원을 배분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최대 88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반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감액될 수 있고 기금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제62차 EDI 정책 토론회가 경북도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권광택 도의원은 경북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박선아 도의원도 여성 장애인 취업률이 10.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남성보다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 예산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제 경주 하이코를 찾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한국의 정치 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촌 한옥마을에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국내 곳곳을 폭넓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1분쯤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혼자 조업하던 3.63톤급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이 실종됐다가 인근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선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수색 3시간 만에 선장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바다에 빠진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맡겨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가계 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에 달했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물가 상승이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는 도민이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영세 법인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포근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최고 22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답답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구미는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구미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문경은 5도로 포근한데요. 낮에는 안동 20도, 문경도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0도고요. 낮에는 2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